같은 모델, 나체의 모습과 옷을 입은 모습으로 각각 그린 이 두 점의 그림. 고야의 이 미스터리한 더블 페인팅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질문을 낳아왔고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그림은 왜 그려졌을까요? 그림 속 여인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지금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이 그림의 배경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고야가 스페인 부르봉 왕가의 궁정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18세기 말 마드리드로 잠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1788년에 스페인의 왕이 된 카를로스 4세는 게으르고 무책임했으며 겁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통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냥만이 유일한 즐거움이어서 하루 종일 밖에서 사냥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왕궁에 홀로 남겨진 마리아 루이사 왕비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반전은 왕비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궁정 생활을 즐기며 허수아비 왕을 쥐락펴락했고 심지어 강요 회의에까지 개입해 지시를 내리곤 했습니다. 게다가 왕비는 어리고 잘생긴 애인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16살 연하의 장교 마누엘 데 고도이였습니다. 하급 귀족 출신 청년 마누엘 고도이는 능글맞고 번지르르하게 생긴 미남이었습니다. 왕실 근위대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왕세자비였던 마리아 루이사의 눈에 띄어 총애를 받았습니다. 마리아 루이사가 왕비가 된 이후에는 믿기 힘든 속도로 승진을 거듭하며 어린 나이에 총리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고도이는 왕비와 손을 잡고 국가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능력도 의욕도 없던 카를로스 4세는 이것을 방관했고요. 그렇다면 고도이와 마리아 루이사는 정치는 잘 했을까요? 스페인에게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도이, 마리아 루이사, 카를로스 4세. 못난 삼총사가 이끄는 국정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민심은 흔들렸고 왕실의 권위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이 와중에 고도이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마리아 루이사 왕비가 이 결혼을 직접 주선했습니다. 고도이의 여성 편력을 정리하고 자신과의 연문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왕비는 남편 카를로스 4세의 사촌인 마리아 테레사를 고도이의 아내로 지목했습니다. 엘 에스코리알에서 결혼식을 올린 고도이는 공식적으로 왕실의 일원이 되었고 왕위 계승 서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왕비의 키링남이자 왕실의 유부남이 된 마누엘 고도이에게는 진짜 애인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본명 호세파 투도, 페피타 투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페피타 투도의 어머니가 총리였던 마누엘 고도이에게 과부 생활보조금을 청구하러 찾아갔을 때 고도이가 모녀를 집에 들이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페피타 투도는 풍만한 몸매에 하얗고 고운 피부, 어두운 곱슬머리를 가진 매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고도이는 페피타 투도를 곧 애인으로 삼게 됩니다. 마리아 루이사 왕비는 어리고 예쁜 페피타 투도의 존재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도이가 궁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페피타 투도를 내치기보다는 오히려 궁 안으로 끌어들여야겠다고 판단합니다. 왕비는 페피타 투도를 늙은 귀족인 카스티오 피엘 백작과 결혼시키고 자기까지 수여합니다. 궁정 내에 영향력을 얻게 된 페피타 투도는 마리아 루이사 왕비의 보호, 아니 감시 아래에서 계속 고도이와 관계를 유지합니다. 고도이와 페피타 투도 사이에서 두 아이들까지 태어납니다. 한편 고도이의 공식적인 아내였던 마리아 테레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어리고 순진했기에 그녀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페피타 투도는 고도이와 왕비의 초대로 수많은 공식 행사에 중요한 위치로 참석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치가 호베야노스는 고도이가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다가 아내와 애인을 양쪽에 끼고 앉은 뻔뻔한 고도이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마리아 테레사 공주가, 왼쪽에는 페피타 투도가 있었다. 이 광경에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내 영혼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먹지도 말도 하지 않았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도망쳤다. 고도이와 페피타 투도의 관계는 어쨌든 찐사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된 이후에도 고도이와 페피타 투도는 늘 동행했습니다. 공식적인 아내였던 마리아 테레사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뒤에 고도이는 49세의 페피타 투도와 비밀리에 결혼까지 합니다. 빚더미에 오르고 도망다니며 숱한 시련을 겪는 와중에도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며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왕비, 아내, 그리고 페피타 투도와 궁정에서 불안한 사각관계를 이어가던 시기에 고도이는 궁정 화가였던 고야에게 그림을 의뢰합니다. 그때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마하 연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속 여성이 누구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마누엘 고도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했던 왕비 마리아 루이사도 왕실의 일원이 되기 위해 결혼했던 마리아 테레사도 아닌 바로 그가 진짜로 사랑했던 애인 페피타 투도였습니다.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면 1799년에서 1800년 무렵엔 21살의 페피타가 고야 앞에서 누드로 포즈를 취했고 1803년에서 1805년 사이 24살의 페피타가 옷을 입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포즈를 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페인 궁정에서 누드 화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정 화가 선배들, 티치아노는 다나에를 그렸고 벨라스케스 역시 비너스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고야의 나체 마하는 이 두 작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신화 속 인물을 그린 것도 아니고 상징이나 숨겨진 서사에 기대지도 않은 채 정면으로 시선을 보내며 침대로 초대하는 지금 여기의 연인을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은 버전은 누드화를 위장하기 위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몸을 꽁꽁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키한 옷감 너머로 육감적인 몸매가 은근히 드러납니다. 그녀가 입은 옷은 당시 마드리드의 하층민이었던 마하, 마놀라라 불리던 이들이 즐겨 입던 과장된 스페인 전통 복장입니다. 이들은 당대에 건방지고 스타일리시한 존재로 인식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의상의 연출과 장난기 어린 표정은 그림의 유혹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고도이는 이 그림을 혼자 즐기는 감각적 쾌락의 대상으로 갖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애인 페피타 투도에게 궁정 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선물하고 싶었던 걸까요? 혹은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 앞에서 트로피처럼 자신의 애인을 과시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 상황이 매우 기이합니다. 왕위 계승 서열에 오른 인물이 자신의 정부를 모델로, 그것도 전례 없이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누드화를 왕실 궁정 화가에게 의뢰했다는 사실 자체가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을까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의도와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 왕실의 무너진 권력 구조와 쾌락주의적이고 향락적인 분위기가 이 그림들에 스며 있고 어딘가 불편하고 찝찝한 기운을 남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야와 고도이는 궁정에서 활동하던 시기가 겹쳤고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순수한 우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고야와 왕실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는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야는 젊은 시절부터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강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기회를 붙잡아 결국 궁정 화가의 자리에까지 올라섰습니다. 왕립 아카데미 진출을 위해 결혼을 선택하고 출세를 위해서 귀부인들과의 관계 역시 거리낌 없이 맺기도 했습니다. 결코 유들유들한 성격은 아니었고 혹자들에게는 망난이라 불릴 만큼 거칠고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야가 친구 마르틴 사파테로와 주고받은 147통의 편지에서 궁정 화가 일에 대한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야는 복권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의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창조하는 것을 혐오스러운 일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즉, 고야에게 왕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 어디까지나 일, 돈과 명예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고도이를 위해 페피타 투도의 그림을 그리는 일 역시 그에게는 그저 처리해내야 할 수많은 의뢰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관조적인 태도 덕분에 고야는 오히려 왕실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고야는 주변에서 조용히 머물면서 권력자들이 자신을 내부 사람으로 여기도록 만들었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왕실 사람들은 고야를 좋아했고 마누엘 고도이 역시 고야를 친구로 여기며 말년까지 그를 호의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고야도 어느 정도 문제아적인 면, 마초적인 면모가 있었기에 고도이 사단의 향락적인 분위기에 장단을 맞춰줄 줄 알았을 겁니다. 고도이가 이런 세속적인 누드화를 거리낌 없이 의뢰할 수 있을 만큼이요. 하지만 만약 고야가 그저 이들에게 아첨하는 그림만 그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고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놀랍게도 고야가 그린 왕실 초상화들에는 그 구성원들에 대한 혐오와 경멸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이 카를로스 4세의 가족의 초상에서 그 경멸은 너무도 노골적입니다. 고야는 이들의 부패와 무능, 어리석음을 숨김없이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왕실 사람들만이 그 풍자와 비웃음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몰랐겠지만, 그리고 고야도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붓을 든 것은 아니었지만, 이 위대한 화가는 그림자 속에 서서 이 무능한 왕실의 진실을 기록하는 시대사적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누엘 고도이는 자신의 서재에 말하자면 일종의 누드 컬렉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6세기 베네치아 화파의 비너스 그림, 벨라스케스의 비너스, 그리고 이 마하 그림 두 점이 그곳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마하 그림은 겹쳐서 걸려 있었는데 평소에는 옷 입은 마하가 보이도록 해두었다가 손님들을 놀라게 하고 싶을 때 장치를 작동시켜 나체 마하가 앞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스페인 부르봉 왕조 말기의 혼란스러운 국정을 떠올리면 참 쓸데없는 데에는 머리를 잘 썼구나. 진짜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을 텐데 싶어지는 대목입니다. 이 분수에 넘치는 여유는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1808년 스페인은 혼돈의 해를 맞이합니다. 카를로스 4세의 아들 페르난도의 지지자들이 아란후에스 폭동을 일으켜 마누엘 데 고도이 내각을 붕괴시킵니다. 왕이 된 페르난도 7세는 곧바로 정적인 고도이의 재산을 몰수했는데 여기에는 이 마하 작품 두 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해, 이번에는 나폴레옹이 페르난도 7세와 카를로스 4세 모두를 유폐시키고 스페인을 침공 점령합니다. 카를로스 4세와 마리아 루이사 그리고 마누엘 데 고도이는 퐁텐블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의 스페인 통치가 시작되면서 이 마하 그림들은 마드리드의 산페르난도 왕립 아카데미에 보관됩니다. 1813년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마하 그림들을 음란물로 규정해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고야를 외설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기소합니다. 고야는 이 그림이 누구를 그린 것인지, 누가 의뢰한 것인지에 대해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고야의 대답은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처벌을 피했고 풀려나게 됩니다. 평소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자주 모사했던 고야가 나체 마하 또한 그중 하나라고 설명해 처벌을 면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종교재판소에 의해 압수되었던 이 그림들은 1836년 다시 산페르난도 왕립미술 아카데미로 반환되었고 이후 1901년에는 프라도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혼돈의 스페인 역사를 통과해 살아남은 이 두 그림이 좌우로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왼쪽에는 옷 입은 마하, 오른쪽에는 나체 마하가 걸려 있죠. 흥미로운 걸작들로 가득한 프라도에서도 특히 이 두 그림의 앞에서 관람객들이 유난히 눈을 반짝이며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작품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되어줍니다. 처음에는 한 남자의 은밀한 욕망을 위해 그려졌고 이후에는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으며 마침내는 도덕을 심판하는 재판정에까지 서게 된 그림. 공식적인 기록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을 만큼 쉬쉬되던 위험한 작품은 결국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의 시선을 받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 앞에 서게 된다면 아마도 당신의 눈앞에 스페인 부르봉 왕가의 그야말로 괴막장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자연스레 겹쳐져 보일 것입니다. 무능, 사치와 향락, 위선과 공포로 가득한 시대가 이 그림 위로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내밀하게 느껴지는 미스터리. 그 틈에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상상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아직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젊은 총리의 애인 누드화를 그려야만 했던 천재화가 고야를 떠올리며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